국민의당이 졸지에 풍비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구석이 그냥 불난 호떡집처럼 되어 간다는 건데요. 지난 총선에서 호남을 섞어나면서 기세를 올리다가 총선 직후에 김수민이 박순숙이 무슨 총선, 정부 자금, 정부 보조금 유용 이런 의혹에 휩쓸리면서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것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대선에서 어쨌든 이겨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다가 사실 문준용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 측의 설명이 미흡하고 언론 지상에서 잠적한 문준용 부분을 놓고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탄핵 이후에 한마디로 보수의 괴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다수 국민들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시각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는 여전히 일정하게 문재인 후보 측에 향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41%밖에 얻지 못한 것은 이건 뭐 한 60% 얻어야 답이 나오는 이야기죠. 전체 투표자예요. 그런데 41%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은 문준용과 같은 여러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있는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문준용 관련 정언 조작이지요. 문준용 의혹 조작이 아닙니다. 문준용의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의혹이 마치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을 해도 안 되고요. 지금 이 사건의 경위가 조사 중에 있는데 이 문준용 제보 조작이 국정원 댓글보다 더 심각하다. 국가 운명을 바꿀 사안이라고 말한 정의당의 노회찬 같은 호들갑도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신상적 노회찬을 보면서요. 그래도 한국에서 진보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은 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통진당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이고 일정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선 과정이나 대선 이후에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 또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버렸구나. 정의당도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준용의 제기된 의혹은 해명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도 그 의혹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대선 직후에 문준용이 채널A나 몇 개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게임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법적 문제를 대응을 강하게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다고 문준용의 의혹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난 대선에는 솔직히 별 의혹도 없어서 크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의혹은 의혹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철수 딸 의혹 문제도 제기했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문준용의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대선 후보의 의혹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를 제기했고 심지어 보수 후보가 25%를 뺐다 박아도 못 넘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준용 의혹은 의혹대로 있는 것이지. 지금 국민의당이 무슨 이 미국의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이유미가 닭달에 시달리다 못했는지 출세하고 싶어서 눈이 멀었는지 모르지만은
저거 동생하고 핸드폰 한 3개를 들고 정언을 마치 파슨스 동료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준서한테 갖다 줬고, 그것이 뭐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해서 문준용에 관한 이 의혹에 대해서 파슨스 동료의 제보를 조작했다고 해서 문준용 의혹이 조작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탁현민이나 장관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계획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경환이 도장을 위조해가 면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잡놈 중에 잡놈. 보통 사람도 그렇게는 하지 않죠. 남의 멀쩡한 처녀의 호적에다가 마치 결혼을 했던 유부녀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요즘은 무조건 100% 형사처벌로 깜빵에 갑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한 일에 대한 자료를 국회의원은 누가 제보하든지 그걸 폭로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제보원이 야당 말대로 검찰에서 계획에 저항하는 검찰들이 검사 출신의 주광덕 의원에게 줬다고 생각한다면, 검사 누가 주광덕에게 줬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걸 말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지금 송영무한테 제기되는 의혹을 한번 보세요. 오늘 신문에 쭉 줄이 나왔는데 10가지가 넘습니다. 역대 장관 후보 중에서 돈이면 돈부터 시작해서 음주운전부터 무슨 주식부터 사온 뇌물 의혹까지 이렇게 의혹이 많았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송영무가 음주운전한 이런 기록들이 헌병에서 송이 손을 써서 결국 처벌을 안 받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고 있고 하는 부분은 송이 장관이 되면 불이익을 받거나 개혁 대상이 돼서 군에서 옷을 벗을 이런 전현직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낙마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후보자와 관련해서 폭로되고 있는 문서는 육사 출신들이 중심이 된 국방부의 기득권 세력이 조직적으로 야당에 유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여당, 또 그 언저리의 이해관계자들, 또 빠돌이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저거가 비리가 있는 사람을 추천해놓고 그 비리의 의혹을 제기를 할 때마다 한마디로 개혁 저항 적폐 세력의 바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부분에 대한 의혹도요, 외교부 내에 비외무고시 출신 강경화 여성에 대한 외교부 내 성골들의 조직적인 비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찬데요. 그래서 문준용 부분을 둘러싸고 문준용의 지금 의혹을, 이 파슨스 동료 정언 조작을 한 부분, 저는 정언 조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준용 의혹 정언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봐라, 문준용이 다 결백하고 문준용에 대해서 대선 때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다 조작되어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몰아가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까지는 이유미와 이준서 두 사람이 빵을 가든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자, 당에서 알았다면, 국민의당에 그걸 알았던 당사자들이 의원이면 의원, 최고위원이면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이 알았다면 안철수 의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겠죠. 근데 현재까지 그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유미는 지금 구속됐고 긴급 체포되어서 이유미와 이준서 자택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되었고, 자, 국민의당은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유미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유미가
자기 지인 중에 파슨스 출신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준서가 그 사람한테 이 문준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빨리 정언을 받아오라고 독촉을 했다고. 이유미는 그것을 독촉이 아니라 지시를 넣겠다. 지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유미는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SNS에 글을 올려서 나한테 다 뒤집어 세우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 말을 한 거, 그게 지금까지 나온 전부입니다. 이준서는 지금 출국이 금지되었는데요. 요즘 무슨 해외 유학 타이틀 달고 벤처 타이틀 달고 이런 애들이 정치판에 이른 나이에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에 들어와가 권력 주변에 끈을 대려고 언저리에서 아주 올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권력 주변에 이제 끈을 대어서 가게 되면 그 사람 척근인 것처럼 행세하고 영입인사가 되고 선거에 나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아예 몸에 쫙 배였고 그것을 언론에 홍보하고 자기를 포장해서,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도 도움을 받으려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위를 높여서 배지를 달거나 안 그러면 나중에 집권하면 한자리 해먹으려고 이렇게 혈안이 된 젊은 애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이유미 한번 보세요.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산 디지털 벤처 단지에 갔을 때 그 박근혜 옆에 앉아서 또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친친이니 뭐니 말을 써가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요, 정치적 소신이나 원칙, 무슨 이유미가 뭐 안철수 이 정춘 토크 할 때 뭐 쫓아다니면서 무슨 66일간의 기록이 뭐 책 썼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처음부터 정치 맛을 봐가지고 이걸로 진짜 출세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젊은 애들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운동권은 이거보다 좀 낫습니다. 왜? 기약 없는 운동권을 몇 년간 하고, 그리고 깜빵도 가고, 또 무슨 이 공장이나 농촌 현장에 가서 고생도 하고, 이러면서 사회운동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얘들보다 나아요. 요즘은 아주 젊은 애들이 출세에 눈이 멀어가 정치판에 요즘 청춘 세대에 대한 무슨 고통을 대변하기 위해서 젊은 애들이 정치판에 좀 필요하다 이러니까 학벌 조금 되고 유학 조금 갔다 왔거나 무슨 IT 벤처 한다 뭐 그 근처에 좀 돌아다닌다 하는 애들은 그냥 무슨 유령회사 비슷한 거, 실제 그 회사로는 돈도 벌지 못하는 걸 갖다가 정부의 벤처 자금 지원금 같은 거 받아서 언론 홍보하고 반사기 비슷하게 이 자기 경력 포장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이번에도 얘들 둘이는 아마 한 방만 제대로 터뜨리면 안철수가 대선에 이긴다 생각했을 거예요. 원래 선거판에 눈이 멀면 절대로 지가 진다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선거 한번 해봤는데 눈이 멉디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가 됐을 때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둘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안철수가 당선되고 우리가 밀려나면 뭔 소용이 있나. 그러면 우리가 막판에 한 방을 해야 되는데 그 한 방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지금 문준영 의혹에 대해서 결정타를 때리면 여론이 바뀌어서 안철수로 기울 거다. 그때가 5월 5일인데 그 전에 안철수가 4월 한 12일까지 문재인을 추월했다가 그때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4월 말 5월 초가 되니까 안철수가 뚜벅이 유세나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전국을 걸어서 다닌다고 이렇게 이벤트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철수의 지지율은 4% 3%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로서는 상황이 점점 절망적이 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얘들은 그 캠프에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 안철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방을 날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암만 그랬습니까? 박지원 당시 대표도 아니 된다 생각해서 묵모닝이라고 마지막까지 아침에 회의할 때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련한 정치 11단이라고 저는 보는데 11단 박지원도 착각할 만한데
이 젊은 애들이 안철수가 이길 수 있다. 한 방만 제대로 때리면 이기는데 그 한 방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장관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으면서 남은 인생이 편안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다고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가서 조작해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유미 회사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유미가 회사가 얼마나 커서 직원 중에 한 명이 파슨스를 넣은 직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유미가 내 직원 한 명이 파슨스를 나왔는데 문준용을 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슨스를 넣은 직원이 있다 말은 했대요. 이준수한테. 그러니까 이준수가 그래 그러면 그 친구가 문준용이가 당시 뭐라 그러든가 그 내용을 따면 이건 상황이 끝나는 거 아니냐 떠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유미는 이제 말을 해놓고 정말 직원이 있었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실제로 그러면 이 녹음을 왜 그러면 안 했는지, 직원이 협조를 하지 않겠다 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직원이 파슨스는 나왔지만은 문준영이는 알지도 못했는지, 안 그러면 아예 파슨스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유미가 그것도 또 뻥친 건지, 좌우간 거기에서 발단이 되어서 이준서라는 친구는 안철수 영입 이루고 이유미는 무슨 카이스트 무슨 대학원에 가서 안철수 제자다 이렇게 돼 있던 안철수 초대 도우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이걸 끈을 하나 만들어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잡하게 동생이 마치 정은하는 당사자인 것처럼 해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검찰이 이유미가 내놓은 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동생이 받더라는 거 아닙니까? 정은자 번호가요. 자, 박주선 대표는 녹취 파일 조작이 조직적 개입이라면 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조작만 문제냐, 이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당이 다 나서서 선거전을 펼치지 않았냐 하면서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이라는 김태일 교수는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가 왜 이틀째 이 일과 관련해서 침묵을 하고 있냐, 말을 해봐라, 안철수 어디 갔냐, 야단입니다. 당 내에서도 안철수 이참에 묻어버리자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안철수가 입장을 밝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쨌거나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또 이번 주에 미국 갔다 오면 저것도 잘 끝나겠습니까? 끝날 리가 없죠. 이제 대선 승리 이후에 잘 나가던 타이밍이 본격적으로 기세가 끊기고 내주부터 추락할 타이밍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반전시키는 계기, 그리고 지금 야 4당이라고 해가 전부 똘똘 뭉쳐갖고 후보자들을 반대하는데, 양심이 있으면 동의해 줄 수 없죠. 송영무나 김상곤이나 조대엽이는요. 이러니까 이젠 야당을 40석까지 같은 지역 기반을 공유하는, 옛날에는 한솥밥을 먹었던 국민의당을 폭파시켜버림으로써 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이 타이밍 치고는 참 희한한 타이밍입니다. 이번 주 시작되자마자 이 사건 딱 터지면서 오늘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송영무 등. 자, 어제 딱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당은 무슨 반대고 어쩌고 지금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당이 해체되느냐 전부 사퇴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이 문파들이 국민의당을 난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건이 지금 여건이 한마디로 문준용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 다시 하지 마라, 전부 조작해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 요렇게 만든 효과도 없고, 청문회나 당미 부분과 관련해서 정권이 하향세로 꺾이는 부분을 반전시키는 계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사건건 애먹이는
한솥방 어떤 국민의당을 전부 기강을 잡아서 앞으로 다 입을 다물게 하는 효과도 있고, 한마디로 1타 3피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참 정치 참 하는 방법 가지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이라고도 하고, 이 정치는 학문이 아니라 공학이라, 즉 정치공학, 테크닉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철희 의원, 저처럼 TV 평론하던 사람이 배지 달았는데요. 송영무 청문회에서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내놓지 않을 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국방장관 임명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저항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송영무가 해군 총장할 때 강력한 계획을 추진해서 원성이 자자했는데, 그러면서 헌병을 대대적으로 개혁 조치한 것이 맞나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송영무가 헌병을 정의적 관점에서 개혁을 해서 그 헌병이 안심을 품고 있다가 이번에 음주 자료를 노출했다. 이철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까? 참 이 사람 진짜 정치 공학에 뛰어나네요. 국민의당이 졸지에 풍비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구석이 그냥 불난 호떡집처럼 되어 간다는 건데요. 지난 총선에서 호남을 석권하면서 기세를 올리다가 총선 직후에 김수민이 박순숙이 무슨 총선, 정부 자금, 정부 보조금 유용 이런 의혹에 휩쓸리면서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것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대선에서 어쨌든 이겨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다가, 사실 문준용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 측의 설명이 미흡하고 언론 지상에서 잠적한 문준용 부분을 놓고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탄핵 이후에 한마디로 보수의 괴멸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다수 국민들의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시각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는 여전히 일정하게 문재인 후보 측에 향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41%밖에 얻지 못한 것은, 이건 뭐 한 60% 얻어야 답이 나오는 이야기죠. 전체 투표자예요. 그런데 41%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은 문준용과 같은 여러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있는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문준용 관련 정언 조작이지요. 문준용 의혹 조작이 아닙니다. 문준용의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의혹이 마치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을 해도 안 되고요. 지금 이 사건의 경위가 조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다고 문준용의 의혹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난 대선에는 솔직히 별 의혹도 없어서 크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의혹은 의혹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철수 딸 의혹 문제도 제기했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문준용의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대선 후보의 의혹이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를 제기했고, 심지어 보수 후보가 25%를 뺐다 박아도 못 넘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준용 의혹은 의혹대로 있는 것이지. 지금 국민의당이 무슨 이 미국의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이유미가 닭달에 시달리다 못했는지 출세하고 싶어서 눈이 멀었는지 모르지만은 저거 동생하고 핸드폰 한 3개를 들고 정원을 마치 파슨스 동료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이준서한테 갖다 줬고, 그것이 뭐 공명선거 추진 부단장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해서 문준용에 관한 이 의혹에 대해서 파슨스 동료의 제보를 조작했다고 해서 수사 중에 있는데, 이 문준용 제보 조작이 국정원 댓글보다 더 심각하다, 국가 운명을 바꿀 사안이라고 말한 정의당의 노회찬 같은 호들갑도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신상적 노회찬을 보면서요, 그래도 한국에서 진보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편견은 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통진당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이고 일정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선 과정이나 대선 이후에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 또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버렸구나, 정의당도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준용의 제기된 의혹은 해명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도 그 의혹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대선 직후에 문준용이 채널A나 몇 개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게임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법적 문제를 대응을 강하게, 문준용 의혹이 조작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탁현민이나 장관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계획에 저항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경환이 도장을 위조해가 면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잡놈 중에 잡놈. 보통 사람도 그렇게는 하지 않죠. 남의 멀쩡한 처녀의 호적에다가 마치 결혼을 했던 유부녀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요즘은 무조건 100% 형사처벌로 깜빵에 갑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한 일에 대한 자료를 국회의원은 누가 제보하든지 그걸 폭로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제보원이 야당 말대로 검찰에서 계획에 저항하는 검찰들이 검사 출신의 주광덕 의원에게 줬다고 생각한다면, 검사 누가 주광덕에게 줬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걸 말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정말